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키우는 무수히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식물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식물과 관련된 추억과 기억, 그날의 분위기가 떠오르고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 15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예쁜 꽃대 바글바글 올라와 있습니다. 양지 혹은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죠. 꽃이 많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 광선보다는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들여 키우시면 아주 잘 자랍니다. 한여름에 더위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최대한 반 그늘에서 통풍시켜주시면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쿠시아는 바늘꽃과의 소곤목에 속하고 원산지 남아메리카입니다. 꽃이 아래를 향하게 피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바글바글 꽃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애니시타 되겠습니다. 노란색 꽃이 아름답죠. 외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애니시타는요, 노란색 꽃이 바글바글 열리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애니시타 빛을 사랑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햇살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아요. 햇빛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더해지는 여름의 한낮은 주의해 주시면 좋죠. 애니시타 노란 꽃처럼 레몬 향기가 은은하게 나옵니다. 애니시타는요, 겨울엔 베란다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서늘하고 추운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지 다음에 꽃이 더 많이 피어납니다. 애니시타 물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물마름 없게 해주세요. 애니시타 중품 외에도 소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애니시타 통풍 잘 되어야지 싱싱하게 자랄 수 있죠. 꽃이 지고 나서는 꽃대 잘라주세요. 다년생입니다. 6월 정도 꽃이 지고 나서 가지치기 해주시면 다음에 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식물 키울 때 누구든지 꽃이 아까워서 가지치기가 하기 어렵다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식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지치기 너무 망설이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비감을 주는 보랏빛 캄파 룰라 들어와 있습니다. 중품입니다. 15cm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꽃이 지면 역시 가지치기와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요, 더욱 풍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미 포트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직사 광선 피해주시며 선선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이죠. 봄이 오면 분홍색의 화사함도 느껴보고 싶잖아요. 바로 피나타입니다. 피나타 역시 이렇게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갈래의 깔끔하고 귀여운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 바로 피나타입니다. 꽃 너무 예쁘죠? 통풍이 잘 되고 반양지에 두고 나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습에 신경을 써서 흙만 마르지 않게 키우신다면 누구든지 잘 키울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피나타입니다. 다음 식물은 비덴스입니다. 노란 비덴스도 농원에 있지만 이렇게 레드 아이 비덴스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덴스 꽃 잎장은 7개 되겠습니다. 해를 닮아서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꽃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든 꽃대는 제거해 주시면 새로운 꽃대로 에너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제라늄 되겠습니다. 제라늄 향기가 너무 아름다운데 꽃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특유의 톡 쏘는 향기로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병충해이 강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제라늄입니다. 유럽에서는 제라늄을 정말 많이 키우죠. 꽃밭을 만들기에 정말 좋은 식물 아닐까 싶습니다. 제라늄은 약간은 건조하게 키워도 가능합니다. 여름에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물을 조절해주면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제라늄은 삽목도 잘 되는 식물에 속합니다. 번식이 쉽죠. 씨앗 발알률도 높은 식물입니다. 다음은 호주 매화 플라밍고입니다. 농원의 호주 매화는 분홍 색상이 아름다운 플라밍고와 백결이라는 하얀색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식물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라면서 많이 풍성해지면서 커갑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원하는 수형을 잡아내 주시면 실내에서 인테리어 식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주매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호주매화 키우기의 포인트는 물주기인 것 같습니다. 흙이 약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실내에서 호주매화 키우기를 할 때는요, 습도가 낮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을 꼭 자주 주시면 좋습니다. 호주매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가 뉴질랜드 호주 지역입니다. 호주 매화는 마누카라고도 불리죠. 꽃의 크기가 작고 잎의 크기도 작습니다. 바늘을 닮은 꽃이 매력적이죠. 다음 식물, 아름다운 외목대 목마가렛입니다. 빨강, 분홍, 하양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중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색상 가장 좋아하실까요? 국화과에 속하는 목마가렛은요, 나무처럼 줄기가 단단해져서 목마가렛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잎의 모양을 보면 쑥갓을 닮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무 쑥갓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목마가렛은요, 키우실 때 밝은 빛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흙이 바싹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가을부터 계속 봄까지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마가렛의 꽃말은 자유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햇빛이 풍부하고 바람이 잘 부는 지중해 카나리아 제도에서 왔습니다. 더위에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서 예쁜 목마가렛 외목대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색상의 외목대 목마가렛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목마가렛도 있습니다. 색감 너무 아름답죠. 요즘 같은 겨울에는요, 흙 표면이 3cm 정도 마르시면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비덴스 노란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다년생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로 갈라진 노란 꽃이 피어나고요. 특징이 있다면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점이죠. 노란 비덴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 역시 매력적인데요.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10대 식물에 선정이 된 아틀란티스 세덤 되겠습니다. 아틀란티스 세덤은요, 건조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주는 것을 자주 잊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물 물망초입니다. 물망초 꽃말 정말 유명하죠.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농안에는 예쁜 분홍색과 파랑색 가지고 있네요. 물망초는요, 건조보다는 약간 습한 것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게 좋죠. 너무 습하게 되면 뿌리가 가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시면서 통풍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작약 7종으로 준비했습니다. 7종 세트 특가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약은요, 장미와 함께 아름다운 여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작약꽃 너무 큼직큼직하고 화려해서 결혼식에 부케 혹은 테이블 장식을 하는데 사용이 되곤 하죠. 작약은요, 가을부터 초봄까지 심을 수 있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에는 구덩이를 조금은 깊게 파주시는 게 좋죠. 뿌리 길이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50cm 정도 파주시고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도 정말 매력적인 야생화인데요. 바로 솔채입니다. 보라, 분홍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솔채꽃이 구멍 뚫린 채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카비 오사라는 라틴어 이름도 가지고 있죠. 솔채꽃의 장점은 추위에 강한 것은 물론 여름철 더위에도 정말 강합니다. 토지를 가리지 않고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잘 자라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보 야생화 기르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플입니다. 조금은 작게 자란다 하여 외성 토플이라고 불리고요. 토플은요, 여름에 정말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지금부터 식재를 해 두어가지고 기다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여름 정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집안의 풍요와 상처를 치유한다는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치아입니다. 별처럼 핑크핑크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직은 꽃이 없지만 잎만 봐도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바로 보여지죠. 조금 더 귀여운 식물 함께 봐보실까요? 노란 아지랑이입니다. 노란색 꽃이 동글동글하게 피어나죠. 은엽 색깔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 또한 매력적입니다. 추위에 강해서 노지 월동까지 가능하죠. 자랄수록 목질화가 이루어진다는 매력 또한 있습니다. 다음 식물 새실입니다. 미니 향기 별꽃이죠. 백합가고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단연초입니다. 굵은 식물이고요. 월동이 가능하죠. 향기별꽃 백합가로 봄까지 개화를 쭉 하는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봄별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화이트의 색깔에 은은한 향기도 있고 샤프란과도 닮은 모습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꼬리풀입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색상 다 아름답죠. 꼬리풀은 봄날이 끝날 무렵 숨겨놓았던 꼬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아름다운 여름 정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의 기온이 서서히 다가오게 되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촛불 형태의 꽃이 피겠죠. 물기가 있는 비옥한 토양 좋아합니다. 푸른 봄꽃 베로니카도 소개해드릴게요. 베로니카는요, 해를 묵을수록 예쁜 꽃이 피어나는데요. 푸른색의 귀여운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늘어지는 식물이기 때문에 약간은 긴 화분에 심어줘도 좋습니다. 베로니카 야생화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죠. 아름다운 백리향은 양지 바른 공간도 좋아하지만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삽목, 포기 나누기, 종자 뿌리기 등등등 줄기와 뿌리로도 쉽게 번식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백리향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클레마티스 상록의아리가 되겠습니다. 상록의아리는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서 밝은 햇빛 아래에서 키우는 게 참 좋죠. 분갈이 용토에 마사토를 적절하게 섞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노지에서 키울 때는 부분적으로는 그늘 아래에도 괜찮지만 아파트나 창가에서 키울 때이니 창가 바로 옆에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레마티스 상록의아리는요, 서리를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화분에서 키우실 때에는 실내로 들여다 놓는 것이 좋죠. 다른 클레마티스 종과 마찬가지로 켄트마이조 의아리도 많은 영양분을 꽃을 피울 때 필요로 합니다. 초봄부터 가을까지 2주마다 액체 비료 시비해 주셔도 좋아요. 아름다운 향기 프릴시크라멘은요, 꽃의 예쁜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은은하게 납니다. 비누향과 같은 고급스러운 냄새 나죠. 분홍색 꽃에 프릴에 주름이 있고 잎은 연두색 그물 모양의 무늬가 있어서 눈이 바로 가는 식물 되겠습니다. 지중해 동부 고산지대가 고향인 식물로서 앵촉과 시크라멘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수줍음, 지나간 사랑이라는 귀여운 꽃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꽃이 피어나는 효자 식물 되겠죠.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시클라멘입니다. 주로 밝은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죠.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환경이 맞다면 연중 개화를 하기 때문에 서늘한 베란다에 두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도 역시나 아름다운데요. 랜디 제라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엔젤 아이스 블루베리인데요. 엔젤 아이스는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디 식물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라늄 속에 속하지만 제라늄과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짓기 위해 랜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랜디 제라늄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지소니프과의 식물입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창가를 책임지는 식물이죠. 다음 보여드리는 식물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바로 행잉 화분에 심겨져 있는 보라쌀이입니다. 쌀이 식물 집안에 들이시면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식물이죠. 겨울에 한 자락에 꽃이 피어나서 우리에게 금방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죠. 보라쌀이 꽃의 개화기는 보통 늦겨울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봄 한중간까지 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초봄을 열어주는 화려한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화 기간 짧지 않은 식물이기 때문에 꽃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설구와 들어와 있습니다. 모종이고요. 한국, 일본, 중국 등지가 원산지인 낙엽성의 감목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면 그 모습이 마치 눈으로 만든 공과 닮았다 하여 설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관상용으로 요즘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있다면 무궁화죠. 자옥은요, 연보라빛 꽃이 아름다운 신품종입니다. 상큼하고 기억에 남는 꽃이 되겠죠. 무궁화 신품종인 자옥은 겹꽃으로 연한 보랏빛을 가진 너무나 매력적인 꽃을 보여주는 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하늘 아름다운 꽃이 매력적인 사계 바람꽃 되겠습니다. 온도 조건 잘 맞으면 봄에 그리고 가을에 2번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사계 바람꽃 또는 사계 하늘 바람꽃이라고도 불리죠. 사계 바람꽃 노즈 활동 당연히 가능하고요. 반그늘이나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 식재해주시면 무리 없이 자라납니다. 엘레강스 터리풀 나와 있습니다.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터리풀만의 특징 되겠죠. 터리풀은 양지에서 잘
잘 자라고 물 좋아해요.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하고 번식도 잘 됩니다. 첫 꽃이 피고 나서 꽃대 잘라주면 다시 꽃대를 올려줍니다. 꽃대까지 쭉 올라오면서 자라나고요. 키는 50에서 60cm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 많이 받을수록 꽃대 예쁘게 올려줍니다. 진분홍 색감이 매력이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겹 카네이션 해당화 되겠습니다. 해당화도 꽃이 화려하고 예쁜데 꽃말은 오나, 원망, 미인의 잠결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해안가나 산기슭에서 잘 자라나는 야생성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순비기 나무와 혼생하며 자라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해당하는요, 햇빛 많이 받는 공간 좋아하고요. 토질은 자생지가 모래사장이지만 양토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것이 해당화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내한성 정말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잘 자라나고 바닷바람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생장은 빠른 편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분홍 오대마리입니다. 오대마리는요, 잎은 수국잎을 닮았고 꽃은 불두화를 닮았죠. 오묘한 느낌을 주는 꽃이죠. 삼지당 나무입니다. 노란 꽃이 매력적이고 건조한 공간보다는 배수가 잘 되거나 습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큰 나무가 우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반그늘에서도 잘 견디죠.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화분에서 기를 때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 발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국 분꽃도 모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꽃은 하얀색과 분홍 색상이 미묘하게 섞여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영국 분꽃은 인동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특별한 병충해가 없는 식물이고요. 꽃말은 수줍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름국화입니다. 앞에 꽃잎과 뒤에 꽃잎의 색깔이 다른 것이 매력이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포실포실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옆으로 살짝 퍼져가면서 자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봄맞이 꽃 들어와 있습니다. 유럽 봄맞이의 꽃말은 봄의 속삭임입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면서 피는 꽃이라 하여 봄의 전령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초롱꽃 중에 꽃의 모양이 문어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어진 핑크 옥토퍼스 초롱꽃입니다. 초롱꽃도 생명력이 정말 강한 걸로 유명하죠. 겉흙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초롱꽃 중에서도 단연 꽃이 화려하고 예쁜 느낌을 주는 초롱꽃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토끼쌀이입니다. 흔하지 않은 식물로 아름다움도 톡톡 튀죠. 분홍색과 노란색이 절묘하게 섞인 귀여운 느낌을 주는 꽃을 피워냅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옆으로 자라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토분에 식재를 해 주셔도 예쁘더라고요. 사계 장미입니다. 장미는 봄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계 장미는 사시사철도 환경 맞으면 꽃을 피워냅니다. 사실 장미는 어느 토양에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특히 장미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노지 식재를 하시는 경우에는 비료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 키우기를 위해서는 물을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미 물 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고요. 흙속까지 적셔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식물들은 철쭉 되겠습니다. 레오폴드 철쭉 이렇게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품 화분에 심겨진 레오폴드 철쭉도 있고요. 소품에 식재되어 있는 철쭉이 있습니다. 철쭉은요, 약한 산성의 토양을 선호하죠. 부엽토를 약간 섞은 마사토를 통해 통기성과 보숙성을 확보해 주시면 철쭉 잘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젤리아 불꽃 철쭉은 꽃의 모양이 불꽃을 닮았다 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젤리아 불꽃 철쭉은요, 뿌리가 약간 가늘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요구하는 수종에 속합니다. 장미와 반대죠.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양호한 흙에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잘 자라기는 하지만 화분에 식재하시는 경우에는요, 시비에 신경을 약간 써주셔도 좋더라고요. 햇빛과 물, 통풍이 화분에서 키울 때의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쭉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경우에는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물을 역시나 좋아하고요. 물을 관수를 자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느 화분에서나 마찬가지로 생육이 불량하고 약간 느려질 수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숙군 아네모네 바람꽃입니다. 아네모네 바람꽃은요, 개량이 많이 돼서 꽃의
모양이 다양한데 다양한 꽃 다 아름답고 화려하더라고요. 꽃색도 아름답습니다. 다음 식물은 이스라지 산행두 특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지 산행두만의 특징은 주위에 강한 나무고 햇볕을 쬐는 것을 좋아하며 물 빠짐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지 산행두는 봄과 가을에는 1~2일에 한 번씩 물 주시고 여름에는 매일 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에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미조팝 특대로 준비되어 있는데 꽃이 정말 화려합니다. 겨울에 이겨내고 예쁜 하얀 꽃이 장미처럼 피어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깽깽이풀 되겠습니다. 보랏빛깔의 푸른색 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화단에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반그늘에서 심는 것 추천드릴게요. 깽깽이 풀은 황년이라고도 불리고 산림청에서 선정한 희귀식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등지가 원산지가 되겠죠. 복수초입니다. 눈 속에서도 생명력 절대 잊지 않고 피어나는 게 복수초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려 있는데 생명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 꽃망울이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산진달래꽃입니다. 산진달래 역시 생명력이 정말 강한 진달래 되겠죠. 진달래는요,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 되겠죠. 돌당풍입니다. 하얀색 꽃이 피어나고 농원에 소품과 중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분에 약간 배양토로 가꾸면 소품 분재 같은 아담한 느낌도 느껴볼 수 있어요. 팥꽃나무입니다. 팥꽃나무는요, 봄마다 분홍보랏빛의 꽃을 나무가 뒤덮일 정도로 아름답게 피워줍니다.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꽃이 많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분홍 리스본 되겠습니다. 리스본 자라면서 줄기가 목질화되고 노란색 눈꽃송이 같은 꽃이 뒤덮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농원에는 소품도 있지만 중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중품은 바비깍 잔 15cm 포트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품과 다르게 줄기가 목질화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옆으로 퍼지듯이 자라나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본 매력 있는 식물 되겠죠. 다음 식물 이메리스 되겠습니다. 리스본과 닮은 듯 다른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리스는요, 이베리스 눈꽃 백설공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리스는 겨울에 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이 있죠. 화단용으로도 좋습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15cm 포트에 담겨 있지만 밥 크기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배수가 좋은 흙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 가지치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메발톱 되겠습니다. 야생화로서의 매력이 가득한 식물 되겠죠. 농원에는 노란색과 보라색 들어와 있고요. 메발톱은요, 꿀 주머니가 매 발톱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 되겠습니다. 꽃말도 아주 좋은데요. 승리, 약속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색, 보라색의 알리섬 꽃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쁜 꽃이죠. 다음은 앵초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장미앵초입니다. 앵초는요, 프리뮤라라고 불리는데 그리스어로 불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미앵초는 꽃의 모양이 장미를 닮았다 하여 붙었죠. 앵초는 꽃말이 특이합니다. 돌보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시베리아 동부에서 분포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앵초는 산과 들 그리고 물가에서 잘 자라나죠. 이를 통해서 습지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 즉 야생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키워도 좋습니다. 꽃 색상도 다양하고 화려해서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죠. 다음은 개발선인장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개발선인장 노란색으로 변하는 노란 개발선인장과 샤론 개발선인장이라고 해서 분홍빛깔의 선인장이 매력인 두 친구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선인장은 브라질이 원산지인 선인장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요, 15도에서 20도 사이로 키워주시면 되겠죠. 열대와 아열대의 매력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인장류와는 달리
물이 없이도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그래도 봄과 여름철에는 순한 물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죠. 잎과 꽃에 물을 분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무기 사용해서 식물과 토양을 적셔 주시는 거죠. 조밀조밀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 종종종 피어나는 쿠페아입니다. 쿠페아는요, 얼굴 작은 꽃들을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식물이죠. 쿠페아 옆에는 노란색으로 피어나는 노랑 바람꽃 나와 있습니다. 사계 바람꽃과는 또 다른 매력을 주는 식물 되겠죠. 철원 석창포입니다. 여러가지 석창포 중에서도 단연 하얀 꽃이 돋보이는 식물로 습기가 있는 지역에서 잘 자라납니다. 향기 카네이션입니다. 노즐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유리오프스 되겠습니다. 은엽 색상의 잎이 매력적인 식물로 노란 꽃이 햇살처럼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자랄수록 뿌리 더욱더 튼튼해지고 줄기도 더욱 튼튼해지게 되겠습니다. 실내보다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 선호하고 겉흙 마르면 흙에 흠뻑 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들도 아름다운 식물들인데요. 향제비꽃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올라오다가 점점 많은 양의 꽃대가 올라오게 됩니다.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 식물 되겠죠. 향제비꽃은 햇빛이 밝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지만 간접광으로도 예쁜 잎과 꽃잎색을 보여줍니다. 온실에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과 밝은 그늘 두 곳에 심은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역시나 밝은 그늘 쪽에 심어져 있는 친구가 잘 자라나더라고요. 뜨거운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제비꽃은요, 물을 자주 말리게 되면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화분에 심어주시고요. 흙이 살짝 촉촉할 수 있게 계속해서 물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껍데기 마를 때쯤 물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향제비꽃은 사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식물은 아니지만 시든 잎이나 시든 꽃대는 정리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른 꽃대 올라올 때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노란 색상으로 피어나는 노란 제비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튼튼하게 있는데요. 노란 제비꽃만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노란 꽃들이 다글다글 올라오면 다른 제비꽃들과 모아서 보면 다채로운 느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 제비꽃을 키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금낭화입니다. 하얀 색상이 깨끗한 느낌을 주는 알바 금낭화와 빨간 색상의 정열적인 느낌의 발렌타인 금낭화 있습니다. 내한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전혀 없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기특한 식물입니다. 병충해도 없습니다. 다음은 겹할미꽃입니다. 겹할미꽃은 겹꽃으로 피어난다는 독특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랜덤인데 어떤 색상 나올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할미꽃은 야생화로서의 매력을 듬뿍 가지고 있는 식물로서 노지 월동 당연히 가능합니다. 할미꽃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도 매력이 가득한 식물인데요.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는요, 몇 가지 색상 나와 있을까요? 바로 파란 색상과 하얀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주신 후에는 구근이 썩지 않도록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 색상이 매력적인 시베리카는 어느새 꽃이 피어날 준비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신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쁜 꽃대 올려주게 됩니다. 봄을 알리는 식물 중 하나 역시 되겠습니다. 신라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꽃에 물마름 없이 겉흙 마르면 물을 가득 주셔서 꽃이 에너지를 많이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선애기별꽃입니다. 일반 애기별꽃과는 꽃잎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요. 애기별꽃은 꽃잎 입장이 5장인 반면 선애기별꽃은 더욱더 귀엽게 4장의 꽃잎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푸른색의 꽃이 매력적인 이사도라 되겠습니다. 이사도라 20에서 30cm까지도 자랄 수 있더라고요. 양지 바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분갈이 할 때 펄라이트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사도라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 도만금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보라색과 하얀색 들어와 있습니다. 도만금은 추위에 강하고 햇빛 좋은 공간에서 키우면 좋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을 쭉 피워주죠. 키는 15에서 20cm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만큼만큼이나 아름다운 식물은 데이지가 되겠죠. 데이지 겹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겹꽃 참 흔하지 않죠. 데이지 키우기 어렵지 않죠. 다년생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으로 인기가 높네요. 오늘은 정말 봄과 잘 어울리는 식물들로 가득 준비한 날이 많네요. 꽃은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고 예쁜 꽃과 다르게 노지 활동도 가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춘절국 되겠습니다. 은엽 색상의 이파리가 매력적이죠. 춘절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장기간 꽃을 피워주죠. 키는 15cm에서 25cm까지도 자라게 됩니다. 적절한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게 되죠. 춘절국은요,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농원에는 빈티지 핑크와 빈티지 노랑 가장 인기 있는 색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꽃을 많이 보고 싶다면 개화하기 전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들을 바짝 잘라주시면 수영도 예쁘고 개화도 잘 일어납니다. 드디어 주황꽃 베들레헴 보여드리네요. 꽃도 쨍하고 잎의 색상도 쨍한 느낌을 주죠. 베들레헴은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요, 베란다에서 키워도 되지만 거실에 들여다 놓아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동이나물은 농원에 세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피워내는 야생화가 바로 동이나물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동이나무는 우리꽃이거든요. 우리꽃을 키우다 보면 은근히 자긍심도 들고 아름다움도 더불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한국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전국 상지에 개울가나 습지에서 보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스토크도 꽃을 머금고 있습니다. 스토크 정말 예쁜데요. 요즘에 꽃집에서 정말 많이 팔리는 꽃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비단향 꽁무라는 속명 가지고 있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연보라색, 분홍색, 연노란색 등등 파스텔 톤의 꽃의 색상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시네라리아 되겠습니다. 널찍한 꽃잎의 모양과 잎은 크고 달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장자리에 은은한 톱니가 달려 있고요. 잎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 시네라리아는 자라면 20cm에서 30cm로 아주 키우기 좋은 크기로 자라나죠. 카나리아 군도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항상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지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손이가 농원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손이는요, 무수히 많은 꽃망울을 다글다글 품고 있다가 예쁜 꽃을 올려주죠. 지손이과 식물의 특징은요, 화분에서 봄에 꽃이 피고 나서 바로 가지를 자르고 나면 가을에 다시 꽃을 피워준다는 거죠. 또한 정원에서 키워주신다면 바닥으로 쭉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설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는 효자 식물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꽃이 없거나 약간은 줄기가 가늘어지는데 이 줄기 잘라주시면 가을에 다시 쭉쭉 뻗으면서 여름까지 꽃이 피어납니다. 봄에 심은 식물은요, 월동이 아주 잘 되는 편이고요. 가을에 심는 경우에는요, 보온을 조금 유지해 주시면서 그 해를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에 키울 때는 물 주기 보통 어렵지 않은데요. 겉흙이 촉촉하게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은 씨앗으로 정말 잘 됩니다. 동글동글 아름다운 은방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홍색으로 피어나는 분홍 은방울 꽃인데요. 잔뿌리가 많이 늘어나며 뿌리로 번식을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루기 데리고 왔습니다.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인기가 많은 야생화죠. 꽃이 지고 나서 나오는 잎도 볼만하고 햇볕 요구량도 적어서 베란다에서 야생화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고 남은 화분 자투리 공간이 생기면 저는 노루기를 심는 편인데 이렇게 심어둔 노루기는 매년 봄마다 아름다운 꽃무리를 잘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할미꽃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겹할미꽃 색상 랜덤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식물은 동강할미꽃과 노란색으로 피어나는 노란할미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끝으로 식물 포장과 자재 비용,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모든 주문건에 대해 기본 택배비 4,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2-3박스 나온다면 추가 택배비는 받지 않고 택배 포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